남편분들도 아내 외도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좀 아내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남편 외도로 진짜 오랜 시간을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오셨던 이제 아내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이 이제 황혼이혼이죠. 이제 50대, 60대 분들이 오실 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자식들 보고 참았다. 또 때로는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다음부터 안 그러겠지. 정신 차리겠지. 그래도 안 될 때는 또 이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도 잘할 때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살아오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한번 무너진 신뢰는요, 정말 모래성처럼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아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남편의 이 습관적인 외도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 아내 자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이런 생각과 항상 싸우면서 사셨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결국은 못 참고 이제 황혼이혼을 이제 결심을 하시는데, 이게 또 젊었을 때 하는 이혼하고는 또 달라요. 이 황혼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살아오면서 이혼을 많이 생각했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 이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에 또 무뎌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인가 보면 또 체념, 공허함, 또 이런 것만 또 남아있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감정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들게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하면서 이제 체념을 많이 하셔요. 남들 시선도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런데 그동안 자기 자신이 정말 이혼을 하지 못했던 건 꼭 남들 시선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그 삶의 관성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고, 늦은 나이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하게 자기 혼자 우뚝 설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결국 이혼을 선택을 하지만 그 결정의 본질은요, 남편에 대한 응징은 아니에요. 그냥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죠. 이런 게 진짜 어떤 황혼 이혼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물밀듯이 막 밀려오기도 하고, 또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하겠죠. 이제 그중에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내가 당장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냥 내가 평생 아이들만 키우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아이들도 다 컸기 때문에 내 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혼까지 해버리면 그동안 참아왔던 내 삶은 무엇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난 인생에 대한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더는 남편의 그늘에서 기생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탈출하는 단호한 결정이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50대 이상의 아내분들은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세뇌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혼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혼을 만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아유, 그깟 남편 나가서 바람을 피든지 말든지 돈이나 벌어갖고 오라 그래. 그냥 그 돈 갖고 너는 그냥 쓸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데 다니면 되는 거지 뭘. 또 이렇게 만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누구나 다 그렇게 살더라. 누구는 좋아서 사냐? 이렇게 말을 하는 지인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이런 혼동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저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을 자기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때로는 참 못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위안이 되고 기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게 말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정말 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그런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상간녀 소송만 이제 3번 하셨던 어느 아내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거의 60이 다 되셨던 분이신데, 사실 상간녀가 3명이 있어서 3번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상간녀 소송을 못했을 뿐이죠. 3번째 상간녀 소송을 했을 때는 그랬대요. 남편이 당신 목돈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아내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상간녀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미워서 한 거래요. 이혼은 못하니까. 아무튼 이 아내분이 그래요. 그동안 남편하고 30년 넘게 살면서요, 부부관계를 가진 게 몇 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신혼 때부터 남편이 바람을 펴왔기 때문에 이 아내분은요, 이미 마음이 그때부터 다 다쳤었대요. 그리고 이 남편도 그걸 아니까 굳이 아내한테 부부관계를 계속 뭐 요구하거나 하지도 않았답니다. 뭐 나가서 풀었으니까 뭐 집에서 아내와 관계를 막 그렇게 막 갖고 싶어서 안달하지도 않았었죠.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냥 빈 껍데기였대요. 그럼에도 자녀는 셋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 듣고 웃었죠. 아니 그 와중에도 자녀는 셋이나 낳네요 했더니 이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체질이 그래서 그런가? 임신이 잘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아내분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황혼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요, 이혼하자고 하니까 엄청 놀랬답니다. 아니 당신이 생전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남편 하는 소리가 당신 남자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 아내가요 순간 그 뻔뻔함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는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셨던 분이시라 이제 저한테는 그냥 편하게 이 실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실장, 내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 남편의 외도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려는 게 아니야. 난 그냥 지금부터라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미 애들한테도 다 얘기해놨어.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나더라고. 나 그래서 첫 번째 결심한 게 이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아내분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더는 이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히 남편은 이제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초반에는 얘기했는데 이혼 사유가 아주 차고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이제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 바람피지 않겠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사람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2번 다시는 바람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또 바람을 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동안 3번의 상간녀 소송을 하는 동안 이혼을 하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라는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해줬냐요. 자기 너무 좋대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근심 걱정을 내가 왜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냥 지금은요, 내일은 내가 누구 만나서 뭘 먹지? 내일은 어디를 가지? 이런 생각에 정말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도 그래요. 처음에는 남들 시선도 좀 두렵긴 했는데 그때 이혼 결심할 때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대요. 집 가진 것들이 뭐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그냥 과감하게 이혼을 해버리신 거거든요. 어쨌든 지난달에도 이제 안부 전화 이제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뭐 10일 정도 있다가 어디 외국 여행 다녀오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뭐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속이 상하니까 이혼을 해라. 굉장히 즐겁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선택이고요. 제가 이 일을 한 30년간을 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혼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이자도 얘기 안 해도요, 할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혼을 부추기는 건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만 저는요, 자기 자신이 이혼을 결심하신 분, 아니면 이혼을 이미 하신 분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른 사례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지막이 해가지고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거, 그건 인생에 대한 어떤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은 그냥 인생의 실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실패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건 단순 실수일 뿐이에요. 그리고 더 나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멋있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 너무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동안 고생한 만큼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들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